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웹프로그래밍 수업을 맡게 된 담당 교수 이용우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개관과 함께 희망찬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듯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도 조만간 끝을 맺으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기분 좋고 활기차게 이번 학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웹 프로그래밍과 HTML5의 개요에 대해서 전반부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주차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웹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고요. 둘째로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3요소인 HTML, CSS, 이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로 HTML5의 목적과 그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TML5로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과정과 작성 도구를 이해함에 있습니다. 먼저 웹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웹의 구조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을 정의하자면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거미줄처럼 연결된 정보 소통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로 거미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치 네트워크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라고 해서 웹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웹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맨 마지막에 웹을 따서 줄여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웹의 구조는 웹 문서, 즉 웹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들끼리 주고받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 웹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은 기본적으로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컴퓨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측의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땡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그 해당 네이땡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여러가지 웹페이지들, 웹 문서들이 있죠. 그러한 웹페이지들을 저장하고 있는, 담고 있는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능이 그만큼 좋아야 되겠죠. 주로 웹문서, 또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이 이미지와 동영상을 또 리소스 자원이라고도 합니다. 웹서버의 역할은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웹 문서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웹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측의 컴퓨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컴퓨터로서 사용자가 쉽게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웹 클라이언트는
웹서버에 웹 문서를 요청하고 웹서버 측에서 전송해준 웹 문서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고요. 화면에 제시한 그림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웹의 구조적 특징과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웹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한 데이터나 정보 자원을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 및 자원을 다시 웹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PC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모바일 단말기와 같은 모바일 기기도 클라이언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가전기기도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냉장고라든지 TV와 같이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와 같이 인터넷망에 연결이 돼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나 기술을 IoT, 우리말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웹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먼저 화면에 제시한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웹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웹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웹 문서를 요청하게 되면은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웹 문서를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해준다라고 해서 응답한다라는 의미로 리스폰스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인터넷과 웹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네, 사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인터넷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웹보다 인터넷이 먼저 나온 개념이고요. 이번 학습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과 웹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은 웹의 개념이 나오기 전부터 만들어진 컴퓨터 연결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의 시초는 1969년 미국 국방부의 아르파라고 하는 기관 주도하에 구축된 네트워크인 알파넷이 바로 인터넷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특징은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IP 주소를 할당해서 각각의 컴퓨터를 구분하고 식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 네트워크에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구분을 하고 원하는 컴퓨터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구별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 체계가 바로 IP 주소 체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소를 알면은 그 사람 집에 찾아갈 수 있듯이 각각의 컴퓨터마다 고유의 주소 값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의 주요 서비스들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월드와이드 웹, 바로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터넷이 웹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했었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과 웹의 차이를 어느 정도 구별하실 수가 있겠죠. 인터넷 응용 서비스의 한 유형인 월드와이드 웹, 즉 웹은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기반의 정보 전달 및 공유 서비스입니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인터넷이 고속도로라면
웹은 뭐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고속도로망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인프라가 되고요. 인프라 스트럭처가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실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월드와이드 웹, 즉 웹입니다. 앞선 학습 내용에서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었죠. 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웹 서버에 접속해서 웹페이지, 즉 웹문서죠. 웹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클라이언트 측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로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 파이어폭스, 또 오페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는 뭐였을까요?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였습니다. 웹 브라우저 이름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죠. 이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를 개발한 사람은 바로 웹의 창시자이자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의 인물이 바로 팀 버너스-리이며 이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분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기를 수여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웹브라우저인 월드 와이드 웹은 그 이름을 이후에 넥서스로 개명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넥서스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몇 종류가 안 됐는데요. 요즘은 상당히 많은 종류들의 웹브라우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러 종류의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GUI 환경을 갖춘,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춘 최초의 브라우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GUI를 갖춘 세계 최초의 브라우저는 원래 이름은 모자익이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하다 할 때 그 모자익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명칭을 내비게이터로 바꿨고요. 이 브라우저를 개발한 회사 이름이 넷스케이프이기 때문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국민 브라우저죠. 자, 지금은 이제 구글 크롬에 밀려서 점유율이 하락이 됐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배포하던 이제 웹브라우저인데 이렇게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점차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점유율을 앞지르면서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었던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구글에서 브라우저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요즘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율을 따졌을 때는 현재는 크롬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 엣지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차기 모델로 201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요즘은 계속 이 엣지 브라우저를 MS사에서 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사의 맥 OS 환경에서 실행되는 사파리라든지 또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을 통해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웹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웹서버가 필요한데
서버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니까 웹서버로 사용할 컴퓨터에 바로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웹서버 소프트웨어. 그리고 나서 웹서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 자원들이 저장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웹서버에 웹페이지, 또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웹서버 상에서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필요한 작업을 처리해주는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를 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웹 클라이언트 상에는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웹서버에서는 웹서버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이 있어야 되겠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연결이 이루어지면 클라이언트 측의 웹브라우저 그리고 웹서버 측의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요. 웹서버 소프트웨어는 이를 접수받아서 웹서버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서버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 정보 자원을 가져와서 다시 클라이언트 측의 웹브라우저에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과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과 응답이라고도 합니다. 요청하고 응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웹서버 측에 설치되는 웹서버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 소프트웨어 기능으로는 먼저 클라이언트 측의 웹브라우저로부터 전달받은 요청을 해석합니다. 즉 웹브라우저로부터 전달받은 요청을 디코딩, 즉 해석을 해서 이 요청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은 웹서버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다시 사용자 측, 즉 클라이언트 측의 웹 브라우저로 전송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웹서버 소프트웨어와 함께 웹서버에 존재하는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은 실제로 웹사이트의 서비스와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사이트에서 활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검색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번역 사이트에서는 번역을 해주는, 회원 관리 사이트에서는 회원을 관리해주는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관련된 연관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해당 사이트, 즉 해당 서버에 검색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번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회원을 관리해주는 사이트, 여기서도 사용자가 본인의 인적 정보라든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회원관리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로는 C나 C++, 그리고 자바 서블릿, JSP, 이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이고요. Node.js 자바스크립트인데요. Node.js는 서버 측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웹 분야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노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많이들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PHP, 펄이라든지 파이썬 등이 바로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입니다. 자, 이 많은 언어들을 다 다룰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보여지는 문서를 웹 문서라고 하는데요. 웹 문서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문서는 보통 HTML 언어로 많이 작성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또한 웹 문서는 웹 페이지 단위로 구성되게 되고요. 즉, 웹 문서도 일종의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책이라든지 전자 문서도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재도 여러 페이지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웹 문서는 웹 페이지 단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웹 페이지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나누어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웹 페이지당 하나의 파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각각 독립적인 웹페이지들 각각의 파일이 되잖아요. 그 각각의 파일들은 어떻게 해서 연동이 되게 되겠죠? 네, 이때는 이 각각의 웹페이지들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링크를 통해서 상호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웹페이지나 정보자원의 주소를 가진 텍스트입니다. 이 웹페이지의 주소라든지 자원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그 주소를 통해 접근을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웹서핑을 하시다가 특정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하이퍼링크는 웹페이지, 다른 웹페이지나 정보자원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특정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와 관련된 웹페이지나 또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자원을 전송받아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페이지나 자원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내용만 저장합니다. 그렇다면 텍스트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은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네, 다른 데이터들, 즉 이미지라든지 그래픽, 동영상 등의 미디어 데이터들은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웹페이지로 구성된 웹 문서는 웹페이지를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링크 때문에 그렇죠.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먼저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연결돼서 불러와지는 웹페이지나 또는 정보자원이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책이라든지 전자문서와는 달리 책이라든지 전자문서는 페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적이잖아요. 반면에 웹문서는 사용자가 어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학습 내용에서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UR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로서 리소스, 즉 정보자원이 존재하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한 URL 예시를 보시면은
제일 앞에 HTT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프로토콜의 유형, 프로토콜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P는 프로토콜의 P를 줄여서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시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신 규약으로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통신을 할 때 지켜야 될 절차라든지 어떤 방법, 규정 등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HTTP가 있고요. 이 HTTP의 보안을 강화한 HTTPS가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전송을 할 때 사용하는 HTTP가 있고요. 그리고 텔넷이라든지 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메일2가 있고 뉴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ww.oracle.c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서버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통은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서버 주소는 원래는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IP 주소로 접속을 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IP 주소, 예를 들어서 168.123.3.4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 체계는 우리 인간이 기억하기에는 다소 용이하지 않겠죠. 게다가 IP 주소가 한두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상당히 많은 IP 주소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IP 주소를 우리 인간이 기억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로 이루어진 주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터넷 주소 도메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할 때는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 이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이 1대1로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IP 주소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8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TCP/IP 포트 번호입니다. 번호. 여기서 TCP라고 하는 것은 역시 프로토콜이죠.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TCP는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연결이라든지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TCP/IP 포트 번호는 서버가 웹서버가 되겠죠. 서버가 웹 브라우저로부터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TCP/IP 포트 번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번호는 프로토콜마다 이러한 프로토콜마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HTTP는 포트 번호 80을 사용하게 됩니다. 80. 그 다음에 테크 네트워크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슬래시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경로명으로서, 자, 파일도 우리가 컴퓨터 내에 여러분들 특정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들은 또 특정 폴더에 존재하잖아요. 이런 폴더들이 쭉 나열돼서 경로명을 형성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URL에서도 컴퓨터의 경로명을 나타내듯이 이런 식으로 슬래시 단위로 구분을 해서 경로명을 표기를 하고요.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index.html, 이게 바로 파일명이죠. HTML이 확장자고 파일의 순수 이름이고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파일 이름이 맨 끝에 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의 경로명을 얘기했는데요. 흡사 유사하죠.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윈도우즈에 딱따구리에 어떤 특정 파일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해당 파일에 대한 경로명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URL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몇 번이고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학습해 보면서 URL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은 리퀘스트, 요청과 리스폰스,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가 바로 웹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니까 같은 의미예요. 웹 클라이언트와 웹서 간의 통신이라든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프로토콜 중에서 HTTP로 통신을 할 때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자, 여기에 웹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상에서 주소창에 이와 같이 URL이죠. URL을 입력하면은 웹 서버에 연결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웹 서버 상에서는 이 연결을 수락을 통해서 상호 간에 커넥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요청하는 웹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HTML 페이지, 웹페이지를 웹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웹서버 상에서는 웹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적절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해당 HTML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온 웹페이지를 다시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로 전송을 해주고, 이게 응답이라고 했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웹브라우저가 획득한 웹페이지를 다시 해독을 해서, 왜냐하면은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HTML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독이 일어나고 그 실행 결과를 출력해 줌으로써 이와 같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웹서버 연결 요청부터 HTML 페이지 전송까지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HTTP 세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되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지속되는 어떤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세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연결 지속 가능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세션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기에 앞서 우리 수업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본 수업 시간에는 웹엑스에 접속하여 실시간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각 주차 및 차시별 강의 영상을 시청하여 이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영상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는 이 클래스를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기념적인 첫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무쪼록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이상으로 1주차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